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방정식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수학자들은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미분이라는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는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학자들한테는 되게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차 방정식 x는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방정식이 인수분해하기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미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다룰 건데요. fx는 0꼴로 다룰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방정식이 같은 것의 실근의 개수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의 예제를 한 개씩 각각 딱 2개만 풀고 오늘 끝낼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우리가 미분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한번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함수가 나오고요.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이런 거 할 때 모두 다 우리가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요. 이 x값이 예를 들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x값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죠. 보통은 좌우가 안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도함수의 부호가요, 양수인 부분은 증가, 아시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부분은 전체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거나 딱 0이 되는 실근을 구하거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해볼 거라서요. 일단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쌤이 미리 써놨는데 교과서에는 9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정식 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요. 는 0꼴로 있으면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 는 0 빼고요. 그 앞부분식 있잖아요. 그 앞부분 3차식을요. 우리가 요렇게 두자, 이렇게 함수로 두고 출발하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정식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형태인 fx라고 두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여태 하셨듯이 3x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도 쉽게 되네요. 3x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할 거 기억나시죠? 이거 0 되는 값 찾았었죠? 오호라 x는 0 또는 2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요. 선생님 증간표 그려야 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매번 증간표를 그리는 게 사실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사실 도함수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쌤이 오늘은 도함수 그래프를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요. 2차식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 x축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프의 전체 개형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즉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가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값들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F0 한번 구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F0 구하려면 도함수식 아니라 원래 fx식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 식에다 넣어서 F0을 구하면 2, 그 다음에 F2를 구하면 8 빼기 4, 3,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0,2를 지나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래프겠네요.
아이고,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를 지나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런 개형을 가지는 게 fx라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아시겠죠? 이게 fx고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세 개니까요.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내리면 될까요? 그쵸?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 값을 직접 모르더라도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요렇게 9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게 뭐냐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a가 하나 끼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하, 그럼 이 a값에 따라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앞부분 a와 상관없는 부분과 이 뒷부분을 따로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라고 두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a는요. a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a가 되는 요 특정한 상수함수 y는 a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의 개수로 한번 문제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라고 볼게요. 자,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복잡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 앞부분만 fx라고 두자가 출발입니다. 잘 아는 부분만 fx라고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오호라 3으로 묶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3에 x-1, x-3까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우리 이거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3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물론 증간표 그려도 되지만 증간표가 더 귀찮으니까 우리 증간표 그리지 않고 도함수 그래프 생각해 볼게요. 도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 뿔, 마, 뿔 요런 함수가 되네요. 아, 그럼 그래프 전체의 모양은 1까지 증가했다가 3까지 감소했다가 3부터 다시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 값에 해당하는 F1이랑 F3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F1을 구하시려면 원래 함수라고 뒀던 fx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fx에 1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9 4네요. 3 대입하면 27 빼기 9, 6에 54, 그 다음 9, 3, 27, 5, 5, 0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 실제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1,4인 거죠. 1,4를 지나고, 그 다음에 0,3인 거죠. 아이고, 3,0인 거죠. 3,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쌤이 하나 잘못 그렸어요. 미안해요. 뭘 잘못 그렸냐면 여기 y절편이 0인 함수였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요. 이 오른쪽 a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건 y는 a라는 상수함수라고 생각해 봤을 때 a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쵸?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쵸? 1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4가 되는 요 값이라면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딱 0이 된다면 역시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0보다 작다면 1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하는 A값의 범위였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3개의 점에서 만나는 범위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사이 범위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4인 범위와 0인 범위. 그래서 A값의 범위는 벌써 구했네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이랑 4는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0일 때랑 4일 때는 각각 실근이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0과 4를 뺀 가운데 구간의 범위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